긴급 출동 꼬마 소방차 타요. 차고지에 모인 꼬마 버스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프랭크는 대단해.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든 달려가서 사람들을 구하잖아. 타요는 오늘 도로에서 만난 소방차 프랭크를 떠올렸어요. 나도 프랭크 같은 소방차가 되고 싶다. 프랭크의 멋진 모습을 부러워하는 타요에게 가니가 말했어요. 타요, 내일 긴급 출동센터에서 소방훈련을 한다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소방훈련? 정말 재밌겠다. 타요는 멋지게 불을 끄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때 로기가 타요를 놀리며 말했어요. 에이, 다효가 어떻게 불을 꺼? 그런 거라면 내가 훨씬 잘할걸? 뭐라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거든. 타요와 로기가 티격태격하자 보다 못한 라니가 말했어요. 그럼 둘이 같이 가서 해보면 되잖아. 다음날 타요와 로기는 함께 긴급 출동센터로 갔어요. 소방차 프랭크와 구조대원 제이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안녕 얘들아. 오늘 하루 소방차가 될 준비는 됐니? 물론이죠. 맡겨만 주세요. 그럼 먼저 훈련에 필요한 장비부터 장착해볼까? 신이 난 타요와 로기는 앞다투어 차고에 들어갔어요. 소방차로 변신! 와, 다효, 꼭 기다란 더듬이를 달고 있는 것 같아. 뭐? 로기 너는 거북이 같거든? 생김새가 다를 뿐 모두 프랭크처럼 화재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차야. 서로를 놀리는 타요와 로기에게 제이가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훈련을 시작해보자. 타요와 로기는 불 끄기 연습을 하는 곳으로 갔어요. 불을 향해서 힘껏 물을 쏘는 거야. 잘할 수 있지? 로기는 불을 빨리 끄고 싶은 마음에 물줄기를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로기, 정확하게 물을 쏴야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어. 다음은 높은 건물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이었어요. 건물로 올라간 제이가 창가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내가 내려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올려줘. 타요는 로기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급하게 사다리를 길게 뻗었어요. 타요, 조심조심 행동해야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어. 훈련을 하느라 지친 타요와 로기는 서로를 이기려고만 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소방차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 우리 서로 도와서 멋진 소방차가 되자. 그때 긴급 출동센터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화재 발생! 화재 발생! 긴급 출동이야! 준비됐어! 저희도 도울게요! 타요와 로기는 프랭크를 따라 사이렌을 울리며 화재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길에 자동차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떡해요, 프랭크. 이러다가 늦겠어요. 괜찮아.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모두 곧 양보해 줄 거야. 타요와 로기는 프랭크를 따라 사이렌을 더 크게 울렸어요. 그러자 사이렌 소리를 들은 자동차들이 조금씩 길을 비켜주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불이야! 시내 한복판의 높은 건물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프랭크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힘차게 물을 쏘았어요.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어서 진압해야 해.
프랭크가 쏜 물줄기가 건물의 창문으로 뻗어갔어요. 하지만 불길이 너무 강해 프랭크의 물줄기가 점점 줄었어요. 제 물탱크에 연결하면 물을 더 쓸 수 있어요. 이를 지켜보던 로기가 소리쳤어요. 제이는 로기의 물탱크에 프랭크의 호스를 연결했어요. 로기 덕분에 불을 마저 끌 수 있겠어. 아까 훈련받은 대로 저도 불 끄는 걸 도울게요. 로기는 프랭크를 도와 건물을 향해 물줄기를 쏘아 올렸어요. 용감한 로기의 모습을 본 타요도 프랭크를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때 두두두두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더니 구조 헬리콥터 에어가 나타났어요. 불길을 피해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것이에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디선가 애타는 외침이 들려왔어요. 아직 사람이 남아있어! 창가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을 발견한 에어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기는 내가 다가가기 어려운 곳인데 어떡하지? 그때 프랭크와 함께 불을 끄던 로기가 타요에게 소리쳤어요. 타요, 아까 연습한 대로 하면 모두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로기의 말에 타요는 용기를 내어 소리쳤어요. 제가 구조할게요! 타요는 창가 쪽으로 조심조심 굴절 사다리를 뻗었어요. 걱정 마시고 올라타세요! 저녁이 되어서야 불길이 완전히 꺼졌어요. 덕분에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박수를 쳤어요. 고마워요, 소방차들. 너희들 덕분에 무사히 모두 구할 수 있었어. 프랭크가 칭찬하자 타요는 뿌듯하게 대답했어요. 뭘요? 오늘은 우리도 프랭크와 똑같은 소방차인걸요. 제이는 고마움의 표시로 타요와 로기에게 배지를 달아주었어요. 반짝이는 배지를 본 타요와 로기는 기뻐하며 달려나갔어요. 꼬마 소방차 출동! 우리 친구들 타요와 로기처럼 용기 내고 힘을 합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답니다. 긴급 출동 꼬마 경찰차 타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책은 경찰이라는 멋진 인물을 부여받게 된 타요 이야기인데요. 일일 경찰차가 된 타요는 오늘 하루 경찰차 페트와 함께 어떤 사건 사고를 해결하게 될까요? 이 책을 통해 경찰과 경찰차에 관심 많은 친구는 더 새로운 흥미를 가지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분이고 멋진 차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책의 맨 뒷부분에 경찰차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코닉스에서 발행한 긴급 출동 꼬마 경찰차 타요 이야기 들으러 가봐요. 오늘은 자동차 학교에서 교통 안전 교육이 있는 날이에요. 경찰관 루키와 경찰차 패트가 교통 질서에 대한 퀴즈를 냈어요. 안전하게 도로를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요. 도로에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빨리 달리면 안 돼요. 가장 먼저 타요가 정답을 외치며 퀴즈를 척척 맞췄어요. 대단한걸. 오늘의 교통질서왕은
꼬마 버스 타요. 상으로 오늘 하루 경찰차가 되어볼 수 있단다. 루키는 타요에게 경광등과 무전기를 달아주었어요. 우와, 내가 경찰차가 되다니. 멋지게 변신한 타요는 폴짝폴짝 뛰었어요. 그때 루키의 무전기가 울렸어요. 하늘에서 도로를 순찰하던 에어의 연락이었어요. 루키, 사거리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 페트, 타요, 어서 출동하자. 첫 출동을 하게 된 타요는 몹시 들떴어요. 잠시 후 도착한 사거리는 자동차들로 가득했어요. 택시와 승용차가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엉망이 된 도로를 본 패티는 서둘러 긴급 구조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루키는 이쪽 저쪽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며 앨리스와 토토가 다친 사람과 고장난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도와주었어요. 패트와 루키는 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이곳 저곳을 순찰했어요. 물건을 너무 높이 싣고 다니면 위험해요. 벨트 매세요. 안전벨트는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치지 않도록 도와줘요. 우리 꼬마 어린이들 횡단보도를 건널 땐 손을 들고 왼쪽, 오른쪽을 꼭 잘 살펴보세요. 잠깐. 정지선을 지키는 건 약속이에요. 무슨 일이든 척척 해결하는 경찰의 모습에 타요는 눈을 반짝였어요. 페트와 루키는 꼭 도시의 영웅 같아요. 저도 오늘은 멋진 경찰차가 되어서 모두를 지키겠어요. 굳게 다짐한 타요는 도로를 달려나갔어요. 마침 도로 한복판에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기 있으면 위험할 텐데. 타요는 재빨리 트럭 옆으로 다가갔어요. 도로 한가운데 서 있으면 안 돼요. 어서 비키세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자 타요를 뒤따라온 루키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타요, 이 차는 고장이 나서 그런 거야. 뒤늦게 트럭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타요는 몹시 미안했어요. 아, 그런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잠시 후 혼자 순찰을 돌아보기로 한 타요는 주택가로 향했어요. 강아지야, 혹시 길을 잃었니? 내가 도와줄게. 어느 집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혼자 있는 걸 발견한 타요가 말했어요. 타요는 강아지를 태우고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타요를 쫓아왔어요. 당장 멈춰! 멈추라고! 우리 강아지를 마음대로 데려가다니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혼자 있길래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타요는 쩔쩔매며 사과했어요. 자꾸만 실수를 한 타요는 풀이 죽어 한숨을 쉬었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왜 자꾸 실수만 하는 걸까? 너무 속상해.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내 가방! 도둑이야! 도둑이야! 저 사람이 내 가방을 훔쳐갔어! 할머니가 달아나는 도둑을 가리켰어요. 할머니, 제가 꼭 가방을 찾아드릴게요. 타요는 서둘러 도둑이 사라진 쪽을 향해 달려갔어요. 페트, 루키, 도움이 필요해요. 긴급 출동센터에 있던 제이가 타요의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도둑을 쫓고 있어요. 어서 여기로 와주세요. 타요, 도둑이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 해. 루키와 패트는 도둑을 잡기 위해 곧바로 출동했어요. 패트와 타요는 각자 도둑을 찾기로 했어요. 타요, 넌 저쪽으로 가. 우리는 이쪽으로 갈게. 패트가 따라간 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여기는 막다른 길이네. 어떡하지? 반대편 길로 향한 타요는 주차장으로 도망치는 도둑을 발견했어요. 저건 할머니한테서 훔친 가방이잖아. 도둑, 거기서 멈추란 말이야. 초록 덤프트럭 옆에서 본 것 같아요. 좀 전에 주황색 택시 앞을 지나갔어요. 주차장에 자동차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도무지 도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타요는 포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주변에 물어봤어요. 검은 옷을 입고 헬멧을 쓴 남자를 정말 못 보셨나요? 제가 봤어요. 빨간 자동차 옆에 있어요. 아니 이런 어떻게 알았지? 빨리 도망가야겠어. 꼼짝마! 타요는 도둑을 향해 강한 불빛을 비추며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패트와 루키가 달려왔어요. 루키가 도둑을 붙잡아 패트에 태웠어요.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훔친 당신을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경찰차에 올라타세요. 내 가방을 찾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넌 정말 훌륭한 꼬마 경찰차란다. 도둑 맞은 가방을 되찾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타요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러자 타요는 주차장에 모인 자동차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제가 도둑을 잡을 수 있었던 건 패트와 루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동차들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서로 돕는 착한 마음을 가진 모두가 멋진 경찰이랍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했어요. 루키의 칭찬에 서로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긴급 출동 꼬마 구급차 타요. 운행을 마친 로기와 라니가 자동차 정비소에 찾아왔어요. 먼저 도착한 구급차 앨리스가 하나에게 점검을 받고 있었어요. 앨리스, 어디 아픈 거예요? 아니, 오늘은 구조 장비를 점검하러 온 거야. 라니가 걱정스럽게 묻자 하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를 한번 볼래? 뒷문을 열어본 로기와 라니는 깜짝 놀랐어요. 차 안에는 신기하게 생긴 장비와 약품이 가득했어요. 구조에 필요한 물건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연기를 마셨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언제 어디서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항상 준비해둬야 하거든. 멋지게 말하는 앨리스의 모습에 로기와 라니는 눈을 반짝였어요. 그때 운행을 나갔던 타요가 정비소로 달려왔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 누나. 가니가 터널에 갇혔대요. 놀란 하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타요, 이야기 좀 해줘봐. 그러자 앨리스가 다급히 물었어요. 타요, 그 터널이 어딘지 알려줄래? 도심에 있는 터널이라고 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앨리스. 앨리스는 사이렌을 울리며 타요와 함께 출발했어요. 도심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했대. 모두 그쪽으로 출동해줘. 앨리스는 급히 긴급 출동센터에 무전을 쳐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터널 앞에 도착한 타요는 깜짝 놀랐어요. 무너져 내린 돌로 터널 입구가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큰일이야. 터널 안에 자동차들과 사람들이 갇혀 있어. 먼저 주변을 살펴본 패트와 루키가 사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타요는 터널 안에 갇힌 가니가 걱정이 되어 연락을 해보았어요. 가니, 괜찮은 거야? 터널 속 가니의 목소리가 치지지직 들려왔어요. 난 괜찮아. 그런데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타요, 나 좀 도와줘. 아니, 지금 승객이 몇 명이나 있는 거니? 앨리스가 묻자 가니는 승객의 수를 하나, 둘 헤아려 보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6명이에요. 다들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앨리스, 도와주세요. 가니는 터널에 갇힌 승객들을 걱정했어요. 그 중에 어린아이나 혹시 몸이 약한 사람도 있니? 앨리스가 다시 묻자 가니가 대답했어요. 꼬마 승객이 한 명 있어요. 가니의 말을 들은 앨리스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서 구하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모두가 위험해질 거야. 그때 뒤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에게 맡기고 모두 물러서세요. 중장비 빌리와 포코가 루키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포코와 빌리는 삽으로 터널 앞에 가득 쌓인 돌을 치웠어요. 영차, 어서 치우자고. 돌무더기를 걷어내자 자동차들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포크와 빌리 덕분에 터널 입구가 뚫리자 그제야 갇혀있던 자동차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니 역시 조심조심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니가 한쪽으로 기우뚱 기울어졌어요. 아야, 아까 뾰족한 돌을 밟아서 타이어에 구멍이 났나봐. 저런, 정비소에 가봐야겠는걸? 견인차 토토에게 출동을 부탁한 루키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안내했어요. 자, 꼬마 승객부터 조심조심 내리세요. 그때 한 승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요. 그러자 앨리스가 재빨리 다가와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어서 여기 타세요. 급해요. 혹시 모르니 다른 분들도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앨리스만으로는 모든 승객들을 병원으로 옮기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타요가 앨리스처럼 차문을 활짝 열고 외쳤어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병원까지 빠르게 가려면 이게 필요할 거야. 출발하려는 타요에게 루키가 경광등을 달아주었어요. 타요는 진짜 구급차처럼 사이렌을 우렁차게 울렸어요. 모두 비켜주세요.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타요는 앨리스를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패트, 프랭크, 그리고 에어도 도로를 정리하며 함께 달려주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사람들은 늦지 않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앨리스는 끝까지 열심히 도와준 타요를 칭찬했어요. 모두 안전하게 잘 모셔왔네. 수고했어, 타요. 그러자 타요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인걸요? 그때 한 아이가 타요에게 다가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하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멋졌어. 고마워, 타요. 다 네 덕분이야.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타요는 긴급 출동 대원들과 함께 멋지게 달리고 있었어요. 삐용 삐용 구급차 타요가 나가신다. 우리 친구들도 힘을 합쳐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셋이 함께 한다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여름철 안전 조심조심 여름. 무더운 여름날 소풍을 간 스푸키와 아이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고 해요. 한편 스푸키는 벌에 잔뜩 쏘이고 말았어요. 스쿨비와 아이들, 스푸키는 괜찮을까요? 지금 같이 이야기 들으러 가봐요. 타이어 가게에 구급차 엠버가 출동했어요. 휠러 씨가 가게 밖에서 타이어를 정리하다가 쓰러졌대요. 어휴, 이렇게 더운 날 밖에 오래 서 계셔서 그래요. 병원에 가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함께 출동한 헨리가 간이 침대를 밀며 말했어요. 구조본부에서는 진이 홀리의 타이어를 손보느냐 바빠요. 날이 더워서 타이어가 많이 상했어. 와, 진짜 덥다. 꿀꺽꿀꺽 진이 차가운 얼음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진, 요즘 정말 더운 것 같아. 날씨가 어떤지 한번 봐줄래? 휠러 씨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엠버가 물었어요. 이런, 브룸스타운 최고 기온이야. 마을 사람들에게 당장 알려야겠어. 땡볕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시원한 곳에서 쉬라고 말이야. 구조대는 곧장 순찰을 나섰어요. 홀리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스쿨비를 만났어요. 스쿨비, 오늘은 너무 더워서 밖에 오래 있으면 위험해.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을 곧장 데려다주고 너도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어. 응, 알았어. 스쿨비는 미적미적 대답했어요. 아이들과 소풍 가기로 한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한편 로이는 에너지 충전소에서 스푸키에게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어프, 이제 좀 살겠네. 고마워, 로이. 스푸키, 몸이 뜨겁고 어지러운 건 햇볕에 오래 있어서 그래. 당분간 밖에 오래 있지 말고 어서 집에 가서 쉬어. 로이가 스푸키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스쿨비는 수업을 마친 아이들에게 날씨가 더우니 소풍을 미루자고 했어요. 스쿨비는 이 정도 더위도 못 참는 거야? 우리랑 놀러 가는 게 귀찮은 거지.
거짓말쟁이. 앤디와 애니가 팩 토라졌어요. 휴, 알았어. 그럼 조금만 놀다 오자. 어서 타, 얘들아. 스쿨비는 아이들을 태우고 띠띠 빵빵 소풍을 떠났어요. 집으로 가던 스푸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소풍? 재밌겠다. 나도 소풍 가야지. 스푸키는 친구랑 소풍을 가고 싶었지만 길거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벌이다. 친구야, 나랑 같이 소풍 가자. 스푸키가 벌을 쫓아가는데 벌이 벌집으로 쏙 들어가지 뭐예요? 스푸키는 벌을 나오게 하려고 나무를 쿵쿵 쳤어요. 툭! 벌집이 스푸키 머리로 떨어지면서 꿀이 주르르 흘러나왔어요. 그러자 화가 난 벌들이 스푸키에게 벌침을 쏘며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순찰하던 헨리가 스푸키를 보았어요. 사고 발생! 스푸키가 벌떼에 쫓기고 있어요. 재빨리 출동한 구조대는 연기를 내뿜어 벌떼를 쫓았어요. 로이는 스푸키에게 물을 뿌려 꿀을 씻겨주고 엠버는 벌침을 뺀 뒤 반창고를 붙여주었어요. 스푸키, 벌집을 건드리면 안 돼.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알겠어, 폴리. 앞으로 조심할게. 이간 스쿨비와 아이들은 들판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신나게 놀았어요. 꾹꾹 숨어라. 어디 숨었니? 여기 찾았다. 앤디는 스쿨비를 꼭 잡고 아슬아슬 통나무 위를 걷고 애니는 알록달록 꽃밭에서 팔랑팔랑 나비도 구경했어요. 이거 봐라. 만져볼래? 앤디는 꼬물꼬물 애벌레를 잡아 애니를 놀렸어요. 싫어. 저리 치워. 까르르 까르르 스쿨비와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어느새 스쿨비와 아이들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너무 덥다, 얘들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스쿨비는 아이들을 태우고 출발했지만 에어컨마저 고장났어요. 창문을 여니 뜨거운 바람이 훅 들어와서 더 더웠어요. 스쿨비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벤치에 내려주었어요. 스쿨비도 몸이 너무 뜨거웠지만 가까스로 신고하러 갔어요. 진, 큰일 났어. 애니와 앤디가 아파. 벌컥벌컥 얼음물을 마시던 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사고 발생! 모든 대원은 출동해줘! 구조대는 왔을까? 빨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스쿨비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휘청휘청 비탈길을 비틀대며 내려오다가 스쿨비의 타이어가 돌뿌리에 걸렸어요. 멈출 수가 없어. 스쿨비 살려. 철컹철컹 때마침 도착한 폴리가 로프를 쭉 뻗어 스쿨비에 걸고 뒤에서 끌어당겼어요. 엽! 로이 도와줘! 앞에서는 로이가 스쿨비를 막아 세웠어요.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스쿨비가 너무 뜨겁잖아. 그늘에서 몸을 좀 식히는 게 좋겠어. 폴리와 로이는 스쿨비를 나무 그늘 아래로 옮겼어요. 그리고 로이가 스쿨비에게 시원한 물을 쏴쏴 뿌려주었어요. 엠버와 헨리는 아이들을 찾아갔어요. 얘들아, 괜찮니? 우선 그늘로 가자. 물을 좀 마셔봐.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아. 나무 그늘 아래서 꿀꺽꿀꺽 물을 마신 아이들은 점차 기운을 차렸어요. 오늘은 진이 여름철 안전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친구들, 폭염주의보가 내리면 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밖에 나가지 않고 물을 마시며 시원한 곳에서 쉬는 게 좋아요. 맞아. 앞으론 더운 날엔 소풍 가자고 조르지 않기다. 알겠어, 스쿨비. 아이들이 스쿨비에게 약속했어요. 그때 벌컥벌컥 얼음물을 마시던 진이 배를 움켜쥐며 말했어요. 퀴즈! 덥다고 나처럼 얼음을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되게? 바로 배탈이 나. 아이고, 배야. 급하다, 급해. 구조대와 아이들은 화장실로 뛰어가는 진을 보며 크게 웃었답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가이드 6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한낮에 밖에서 오래 놀면 안 돼요, 안 돼. 한낮에 밖에서 오래 놀면 일사병에 걸릴 수 있어요. 일사병에 걸리면 머리가 아프고 몸에 힘이 빠지며 토할 것 같고 하품이 나요. 이럴 때는 얼른 시원한 그늘에 누워 물이나 보리차, 이온 음료 등을 마시기로 해요. 두 번째, 찬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아이스크림이나 얼음물처럼 찬 것을 많이 먹으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덥다고 찬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세 번째, 길거리에서 함부로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해요. 길거리 음식은 냉장고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세균이 생기기도 쉬워요. 상한 음식을 먹어서 독이나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은 독과 세균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토하고 설사를 해요. 장염이 생기면 배가 매우 아프고 심한 설사가 나니까 조심하세요. 첫 번째,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쐬면 안 돼요, 안 돼. 밖에서 놀다 들어와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면 안 돼요. 집 밖과 안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냉방병에 걸리기 쉬워요. 냉방병에 걸리면 콧물, 재채기, 목이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배가 아파 설사가 나기도 해요. 다섯 번째, 야외에서 단냄새 나는 음료수를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안 돼. 야외에서 단냄새가 나는 음료를 들고 다니면 벌에 쏘이기 쉬워요. 벌이 가까이 올 때 움직이거나 뛰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덤벼드니까 음료수를 놓고 가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아요. 첫 번째, 장마철에 새로 된 맨홀 뚜껑을 밟으면 안 돼요, 안 돼. 비 올 때 새로 된 맨홀 뚜껑이나 끊어진 전선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요. 전기가 통할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하거든요. 비 올 때는 고무장화를 신고 플라스틱 손잡이로 된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게 좋아요. 우리 친구들, 여름 안전수칙 같이 잘 지키기로 약속!